자, 1번 문제 보면 지금 첫 항이 2, 공비가 마3이라고 했으니까 A는 2, R은 마이너스 3. 세 번째 항 구하래요. 그냥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 쓰면 됩니다. 요 녀석의 제곱이 P다. 즉 P라는 녀석 계산하면 9 곱하기 2니까 18. 자, P 끝. 그 다음에 Q는 Q 모르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에 Q 마이너스 1승. 요 녀석이 마이너스 486입니다. 즉 마3에 Q-1승은 마이너스 243이고요. 자, 얘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3에 5제곱이랑 같겠죠. 따라서 Q-1이 5기 때문에 Q라는 녀석은 6이라고 찾아주면 되고 얘네 둘 더하는 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24.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얘네들 A2, A4, A8이 순서대로 등 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첫째 항을 A로 잡고 가지 말고 그냥 3개 등비 수열 나와 있다 하면 가운데 항을 문자 뭐 P라고 잡아볼게. 그래서 P A2는 그럼 뭐야? 얘 기준으로 공차 2니까 2개 더 왼쪽으로 갔습니다. 즉 P-4. A8은 몇이야? 공차 4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 공차 4번 더하면 P 플러스 8.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에 곱과 같다. P제곱 더하기 4P 플러스 마이너스 32. 자, 따라서 P제곱 날라가고 P라는 녀석이 얼마 나옵니까? 4P가 32니까 P는 8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P가 8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 번째 항이 8이라고 준 거야.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이 등차 수열의 20번째 항까지 합이거든? 즉 S20 구할 거야. 그럼 물론 이걸 등차 수열 첫 번째 항 찾고 공차 찾아도 되는데 시간 관리상 쌤이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냥 얘는 항 20개 A에 20 더하기 1의 절반, 즉 10.5 구하면 된다고 했죠. 기억나죠?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 A 10.5만 구해보자. A 10.5라는 녀석은 A4 알고 있으니까 얘 기준으로 몇 개 차이야? 6.5개 차이죠. 그러면 6.5 공차 2 곱해주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네 번째 항이 우리 8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8 더하기 13, 즉 21. 이 녀석이 A 10.5번 짱이고 거기에다 20 곱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420이 정답. 자, 3번 문제 보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N 더하기 AN 더하기 2 요 녀석의 수열이 첫 장이 마이너스 8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이거 보자마자 AN의 공차가 3이라는 거 바로 찾아내야 돼요. 왜 그래? 우리 등차 수열은 내가 일반항 AN을 찾아보면 공차 N 더하기 상수 요런 꼴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에 관한 1차항 개수는 무조건 공차야. 근데 AN 대신에 N 더하기 2로 바꿔도 1차항 개수는 여전히 누구야? 공차죠. 그러면 공차 더하기 공차가 전체항의 요 수열의 공차가 되니까 D 더하기 D, 2D가 6이다. 즉 공차 D는 3이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식이라는 성질을 활용해야 돼. 거기에다가 이제 공차가 3이라는 걸 알았어. 첫째 항이 마8이래. 그럼 1 대입해봐. A1 더하기 A3이 마이너스 8인데 공차가 3이니까 내가 첫째 항을 A로 잡으면 A 더하기 얘는 A에다가 공차 2번 더한 거죠. 즉 A 더하기 6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8이란 뜻이지. 즉 2A가 마이너스 14로 나올 거고 첫째 항은 마이너스 7. 자, 그럼 첫째 항도 찾았고 공차로 찾았습니다. 이제 그 녀석의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얘는 그냥 첫째 항 공차 다 아니까 공식 쓰면 되겠죠. 2분의 항의 개수 10개 2A-14 M-1 공차 3.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5 곱하기 27에서 14 뺐으니까 13. 그럼 정답은 65라고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4번 문제 보면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식 2개 나와 있거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바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우선 좌변은 보자마자 무슨 형태야? 가운데 녀석들이 사라지는 소거 형태죠. 그럼 내가 1부터 n까지 쭉 대입해버리면 제일 마지막에 n 대입한 a의 n 플러스 1이랑 처음에 1 대입한 마이너스 a1 좌변은 얘네만 남습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다음 우변. 이제 우변도 너네 이거 이제 익숙해지자 빨리. 자,
K가 변수인 거야. 그러니까 n 더하기 1은 여기서는 상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거야? n 더하기 1 앞으로 끄집어낼 거야. n 더하기 1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마이너스 K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이거는 뭐야? 자연수 합공식들이잖아. 그러면 n 더하기 1분의 1 요 녀석에 얘부터 계산하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마이너스 얘 계산하면 2분의 n 더하기 1. 자, 그러면 앞에 있던 n 더하기 1분의 1과 약분돼서 날아가는 거 보이죠? 최종적으로 우변은 그냥 통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쓸게요. n 더하기 1 약분돼서 n에 2n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n 여기까지 남을 거야. 누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이. 근데 우리 a1 알고 있잖아. 모르네요. a1을 물어봤고 23번 장을 줬죠? 그럼 n에다 몇 대입하면 돼 이제? 22 대입해보면 되겠지. 자, 우리 n에다가 2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23 마이너스 1 a에 23 마이너스 a1 요 녀석은 6분의 자 22 곱하기 44 더하기 1이니까 45 마이너스 2분의 22. 자, 정리해 주시면 15 11 따라서 얘는 165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154라고 나올 거야. 누가? A23 마이너스 A1이. 근데 A23이 몇이야? 250이죠. 따라서 250 마이너스 A1이 요 녀석이다. 그러면 A1은 250에서 154를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96. 자, 5번 문제 보면 지금 수학적 귀납법 증명 과정인데 우선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에 가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데 자, 우리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고 귀납법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야 돼요. 즉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려면 좌변만 조지라고 했죠. 좌변이 뭐 나와야 돼? 마지막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근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없으니 양변에 뭘 더해? k 플러스 1에 세제곱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 즉 fk는 k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이다. 자, 그럼 좌변은 이렇게 나왔고 우변 여기에다가 이제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요게 나온다야. 자, 근데 너네가 그거 생각하기가 어렵잖아.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식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죠. 근데 쌤이 수학적 귀납법이 방정식으로 나오면 그냥 앞뒤 맥락만 잘 살피라고 했어요. 얘랑 같아야 돼. 4분의 1, 4분의 1 같네? 그러면 요 분자 형태를 전개한 게 이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에 들어갈 건 뭐야? 식이야, 숫자야? 숫자죠. 즉 얘는 상수항이란 뜻이야.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상수항. 얘네 둘이 곱해서 상수항 나오려면 뭐 곱해야 돼? 1의 제곱과 2의 제곱끼리 곱해야겠죠. 즉 나에 들어갈 거 얼마? 그냥 1제곱 곱하기 2제곱 4. 따라서 P라는 녀석은 얼마로 파악하면 돼? P는 4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즉 FP 구하라고 했으니까 F4 구합시다. 여기다 4 대입해 주시면 5의 세제곱, 즉 125가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면 선분 AB의 길이가 4, BC 길이가 뭐 블라블라 나와 있으니까 그림에다 표현하고 가자. 자, 요 길이가 4, BC의 길이는 여기니까 여기가 2루트 30. 세 번째 CD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8.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2분의 5야. 사실 너네 이거 기출문제 풀어봤죠? 쌤이랑 이미 했습니다. 알파랑 베타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파랑 베타의 합을 구해야 돼. 그럼 너네 봐봐. 원주각의 성질 이용합시다.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 어쨌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디야? 여기죠. 됐어? 두 삼각형에서 두 각의 합은 다른 각의 외곽이니까 결국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코사인 요 녀석은 이 녀석의 코사인 값을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당연히 저 각을 포함하고 있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요 양쪽 두 변의 길이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뭘 알아?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 각 두 개가 같으니까 닮은 관계. 닮은 비가 몇 대 몇? 1대 2인 거죠. 됐지? 자, 그럼 내가 이 변과 이 변도 대응변이기 때문에 굳이 길이로 표현하면 얘를 K라고 잡았을 때 요 길이는 몇 K? 2K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보자.
요 삼각형에 대한 미지수는 K 하나밖에 없잖아.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겠지. 자, 마지막에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요 녀석의 제곱은 그러면 120이라는 값은 K제곱 더하기 4K제곱, 즉 5K의 제곱에 둘이 곱한 거 2배에 그러면 4K의 제곱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걔가 마이너스 12분의 5래요. 그럼 플러스 12분의 5로 바꿔버리자. 그럼 요 녀석 3분의 1로 바뀌고, 자 3분의 15, 3분의 5니까 결국 3분의 20 K의 제곱이 120이라고 나올 거고 K제곱이 18로 나오네요. 따라서 K값은 얼마다? 3 루트 2라고 찾아주시면 결국에는 얘네 두 변의 길이까지 나온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어디 길이 구하래? D2의 길이 구하래요. 자, D2의 길이면 여기 길이거든. 그럼 다시 한 번 더. 요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잘 봐봐. 어디 쓰면 돼?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 확인하면 되지 않니? 그쵸? 자, 오른쪽 삼각하면 여기다 다시 떼어 볼게. 지금 요래 나와 있고 여기가 8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우리 각 알파, 베타, 그러면 여기는 파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것과 같지? 그 다음에 우리 요 길이가 2K인데 K가 요거였으니까 얘는 6루트 2일 거야.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요거 구할 수 있고 얘 알고 얘 아니까 이 길이는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근데 이거 쌤이 한번 얘기했는데 값이 조금 크면 얘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 공약수가 보이면 최대 공약수 묶어서 얘는 얼마? 2 곱하기 4 얘는 2 곱하기 3 루트 2 그럼 얘를 2 곱하기 x로 생각해. 그럼 이제 누구 가지고? 2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 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되겠죠. 됐지? 자, 그럼 코사인 법칙 간다. 얘는 4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18 마이너스 2이 곱한 거 2배 즉 6 루트 2 x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그러면 걔는 마이너스 코사인 얘랑 같겠죠? 즉 12분의 5입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 x 얘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플러스 2는 0 양변에 2 곱하자 2x 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x 플러스 4가 0인데 인수분해 되죠? 루트 2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를 2 루트 2랑 루트 2의 곱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곱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5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여기 플러스로 하고 여기 마이너스로 하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x라는 녀석은 2 루트 2 또는 2분의 루트 2인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요 길이였죠? 따라서 x의 값은 4 루트 2 또는 루트 2입니다. 됐지? 자, 근데 여기에서 둘 중에 어떤 놈이 정답인지는 뭘로 체크해? 여기 길이 봐봐. 자, 우리가 이 길이를 구했는데 지금 요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저 길이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둘 중에 안 되는 놈이 하나 있거든? 그거는 보기에서 보면 그 루트 2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루트 2야.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만약에 주관식이야. 그럼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뭘로 체크해야 돼? 각들의 관계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의 범위 나와 있죠. 알파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베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즉 얘네가 예각이어야 돼. 맞아? 그런데 요 녀석을 찾으면 얘에 대한 조건 너네가 파악해봐. 조건 파악해보면 이 둘 중에 한 놈이 둔각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주어진 각 조건에 위배돼서 루트 2라는 녀석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7번 문제 보면 지금 원 나와 있고 각 두 개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쌤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각 두 개 같은 거 나오면 뭐 쓰라고? 그냥 코사인 법칙 2번 써서 연립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조건부터 먼저 파악해 놓고 가자. AB 길이 5, AC 길이 3루트 5, AD의 길이가 7. 자, 세 변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원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선분 BC의 길이는 x라고 치면 CD의 길이도 여전히 x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하나의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고 요가 세타라고 잡고 코사인 법칙 가자. 자,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먼저 쓸게요. x의 제곱은 25 더하기 5, 45에 마이너스 2이 곱한 거에 2배니까 30 루트 5에 코사인 세타다.
자, 그런데 우변에서 코사인 법칙 똑같이 써보면 오른쪽에서 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x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49 더하기 45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 2배 42 루트 5 코사인 세타랑 같다. 자, 그러면 이 우변끼리도 x제곱이니까 같아야겠죠. 자, 그럼 둘이 같다라고 코사인 먼저 찾아보자. 45 날라갈 거고 얘 1로 넘기고 25 1로 넘길게요. 얘 1로 넘어가면 12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얘 1로 넘어오면 24일 거다. 즉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우리 코사인 세타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뭐도 나와? 사인 세타도 나와. 사인 세타란다. x값도 나와요. 자, 그럼 대입합시다. x제곱은 둘이 더하면 70 마이너스 30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2. 자, 날라가고 70에서 60 빼면 x제곱은 10이네요. 따라서 x는 루트 10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코사인 세타랑 x라는 길이까지 다 구했고 마지막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죠. 즉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뭐 쓰면 돼?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즉 사인 세타분의 x의 길이가 2r과 같을 거다. 근데 우리 코사인 세타 아니까 사인 세타 얼마? 루트 5분의 1. x 얼마? 루트 10. 따라서 얼마? 5 루트 2. 요 녀석이 2r이고요. 결국 외접원의 반지름 r은 2분의 5 루트 2일 거다.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원의 넓이는 4분의 50 파이 약분해 주시면 2분의 25 파이. 따라서 PQ 더해주시면 정답은 27입니다. 자, 8번 문제 보면 점화식이죠? 지금 나와 있는 게 AN이 전항이 짝수면 3 더하고 전항이 홀수면 1 더해서 2로 나누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확실하게 주어진 항이 세 번째 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구하래. 다 더하래. 그럼 당연히 우리는 세 번째 항 기준으로 첫 번째 항까지도 찾고 그 이후 항들도 찾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항까지 가는 건 오히려 역순으로 가는 거니까 쌤이 그럴 때는 뭐 하라고 했어? 얘를 AN은 꼴로 고치라고 했지. 자, AN은 우리 위에 있는 등식이었다면 AN 플러스 1에서 3을 빼준 건데 이렇게 나온 결과 AN은 뭐 해야 돼? 짝수여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케이스였다면 AN은 2배의 AN 더하기 1에서 1을 빼주면 되는 거 맞죠? 단 이렇게 나온 AN이라는 녀석은 홀수여야 합니다. 됐지? 근데 이거는 지금 보자마자 어차피 AN이 지금 짝수, 홀수 이렇게 자연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2배, 짝수에서 1 뺐어 무조건 홀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가능. 자, 얘는 AN 더하기 1이 뭐면 안 돼? 얘가 만약에 짝수였으면 짝수에서 홀수 빼면 뭐 나와? 홀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짝수가 아니죠. 즉 AN 플러스 1이 몇일 때만? 홀수일 때만 가능할 거다 생각하면 돼요. 됐지? 자, 그럼 이제 봐봐. 세 번째 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항이 4야. 두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까지 먼저 구하고 갑시다. 자, 세 번째 항이 4입니다. 그럼 전항은 얘 또는 얘인데 지금 이 조건 때문에 밑에 있는 케이스로 가야겠죠. 얘가 이미 4, 짝수로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케이스는 불가능. 그럼 밑에 있는 케이스로 넘어가면 얘 2배 한 다음에 1 빼면 되네요. 그럼 4에다 2배 하면 8, 8에서 1 빼면 7.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은 홀수네? 홀수니까 가능하겠지? 뭐야? 7에서 3 빼면 4야. 두 번째, 이렇게 나오면 얘 2배에서 또다시 1 빼면 됩니다. 14에서 1 뺐으니까 13이야. 근데 문제에 조건 하나 달려있었죠. 첫째 항이 무슨 수다? 홀수다. 그럼 4 돼? 안 돼? 안 되겠지.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는 끝. 됐죠? 이제 요거 이용해서 다시 나머지 값들 한번 찾아보자. 우리 아직 규칙을 모르니까 그냥 나열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나열해보면 A3이 4야. 얘 지금 짝수야, 홀수야? 짝수죠? 그러면 3 더하면 되겠네. 7. 끝났죠. 왜? 여기 7 나오는 순간 그 다음 건 뭐야? 7은 홀수니까 1 더해서 2 나누면 다시 또 4. 4 나왔으니까 또 7. 반복이겠지. 됐니? 즉, 요 녀석은 첫 번째 항 제외 나머지 항들은 74, 74의 반복이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원래는 두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13만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돼. 그치? 근데 문제는 조금 더 편하게 풀어보자.
얘가 뭐였으면? 얘가 13이 아니라 4였으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완벽하게 2개씩 세트로 해서 10세트 나오고 끝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를 13을 9 더하기 4라고 바꿔봐. 어차피 얘네들의 총합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9 빼놓고 나머지 이 녀석들의 총합이랑 더해버리면 되잖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의 전체 총합은 일단 9에다가 4와 7을 더하면 11이고요. 그게 몇 세트 나온다? 10세트 나온다. 그래서 110. 정답은 119. 됐죠? 자, 9번 문제 보면 첫째 항이 0보다 큰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SN들의 관계가 지금 절대값 씌워놨네? 쌤이 SN을 식으로 갈 때랑 그래프로 갈 때를 구별해야 된다고 했는데 언제 그래프로 가? 지금 얘네처럼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그래프로 가라 했죠. 그치? 그리고 지금 S11의 절대값은 일단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왜? 여기에다가 3을 뺀 게 얘네들이랑 같대. 그러면 3 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걔네 일단 보류. 누구부터 파? S3과 S6의 절대값 씌운 게 같다부터 파. 됐죠? 자, 그럼 너네 잘 봐봐. 첫 장이 양수야. 등차수열 AN이야. 그럼 내가 SN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첫 장이 양수니까 일단은 요런 그래프 아니면 이런 그래프로 나오겠죠. 첫 장은 양수. 계속 가다가 음수로 떨어지거나 양수에서 공차가 양수로 쭉 증가하거나 자, 근데 문제는 이 케이스는 절대값 씌워봤자 이 그래프고요. 여기에서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3, 6을 대입했을 때 같을 수가 없지. 그러면 결국 나오는 건 요 두 번째 케이스라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제 정리 좀 하자. 결국 우리가 파악한 게 SN의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그냥 SN의 그래프. 근데 절대값을 씌워놨죠? 따라 절대값 SN의 그래프는 여기에서 접혀 올라가겠지. 자, 이 녀석이 절대값 SN 그래프.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좀만 해보자. 3을 대입한 결과랑 6을 대입한 결과가 같아야 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A2 값들의 합을 물어봤어요. 즉 가능한 수열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생각해보자. 3이랑 6 대입했을 때 같아지려면 함수값이 같으니까 첫 번째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일 때 맞아? 두 번째 3과 6이 같으려면 또 어디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 세 번째 3과 6이 같으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일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이 문제 우리 수업 시간 때랑 뭐 윈터 했던 친구들은 윈터 때도 했었거든? 뭐야?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케이스는 같이 볼 필요가 없죠. 왜? 결국에는 이 결과가 우리가 비교할 때 뭘 비교할 거냐면 접혀 올라간 부분과 원래 위쪽에 있었던 부분에다가 3 대입하고 6 대입해서 같을 겁니다. 식으로 비교할 거거든. 근데 요 녀석이든 요 녀석이든 어쨌든 이 두 녀석은 원래 있던 SN식에다 3 대입할 거죠. 이게 3이든 이게 3이든 결국 여기식에다 3 대입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6은 접혀 올라간 거니까 얘는 사실상 뭐야? 마이너스 SN식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SN에 6 대입한 게 같은 거야. 즉 이 두 가지 녀석들은 S3과 마이너스 S6이 같다라는 관계식에서 케이스를 찾을 거라고요. 결국에는 식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 안 달라? 안 다르지? 같지? 따라서 둘 중에 한 가지 케이스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미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 이게 이해 안 되면 너네는 3번 다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있는 케이스를 1번 케이스, 밑에 있는 케이스를 2번 케이스로 나눠서 1번 케이스부터 가보자. 첫 번째 3과 6이 여기야. 자,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미니미로 그릴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거든. 얘 얼마야? 9죠. 9. 왜? 3 더하기 6 대칭이잖아. 그치? 3 더하기 6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3 더하기 6의 절반, 즉 2분의 9일 거고 요 녀석은 그 녀석의 2배, 9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SN식이 나온 거야. 결국 SN이라는 녀석은 최고 차의 개수는 모를 거야. K에 N에 N-9 요 녀석이 SN인 거 맞죠? 됐지? 즉 요거는 일단 끝. 이제 요거랑 비교할 거야. 요 녀석. 자, 11은 어디 있어요? 9보다 오른쪽이죠. 근데 11을 대입한 거에서 3을 뺀 게 얘랑 같대. 그러면 한 이쯤에 11이 있다고 봐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걸 이제부터는 뭘로 가야 돼? 식 찾았어. 그러면 식으로 가야죠. 대입해야지. 자, 대입합시다. S3의 절대값은 여기다 3 대입하면 되죠. 왜? 접혀 올라가지 않은 원래 있던 그 부분이니까. 양수인 부분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3 대입하면
3K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K로 나옵니다. 됐니? 당연히 K는 양수, 음수? 음수야.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녀석이 양수로 나오는 거지. 됐죠? 자, 다음 이제 11 대입하자. 절대값 S11-3 찾을 건데 S11은 얘 지금 접혀 올라간 부분이죠. 접혀 올라간 부분이면 마이너스 n에 대입하라고 했지. 됐지? 자, 따라서 여기에다 11을 넣긴 하는데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k 곱하기 11 곱하기 2. 거기에서 몇 빼면 돼? 3 빼주시면 돼요.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둘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즉 마이너스 18k 마이너스 18k는 마이너스 22k 마이너스 3이고요. 넘겨주시면 k가 몇 나와? 4분의 3 나올 거야. 됐어? k가 4분의 3이란 얘기는 sn식이 나온 거죠? 아, 결국 sn은 4분의 3의 n-9다. 자, 그러면 a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2는 s2에서 s1 빼면 되겠네? S2는 2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7. 그거에서 S1은 1 대입하면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8. 됐죠? 그럼 이제 계산만 합시다. 얘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21에서 플러스 6.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여기서 12 빼면 9. 요렇게 나오겠지. 됐죠? 첫 번째 A2 나온 거야. 첫 번째 A2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얘로 넘어간다. 두 번째 케이스. 자, 2번 케이스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야. 물론 여기가 3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 안쪽에서 3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3과 6을 얘처럼 딱 이거 9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할 거야? 결국엔 식으로 대입해야죠. 그치? 자, 바로 갑시다. 절대값 S3라는 녀석은 원래 위에 있던 부분에다 대입한 거니까 요거랑 똑같지. 아, 요거란다. 자, SN식을 먼저 잡고 가자. SN식 모르니까. 얘는 KN의 N-P라고 볼게요. 여기를 그냥 P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S3의 절대값은 여기다 그냥 3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3K에 3-P. 자, 이렇게 나올 거야. 됐죠? 자, 다음에 S6의 절대값은 이제 요거는 접혀 올라간 부분이니까 대입해서 부호 바꾸면 되겠지? 자, 따라서 여기다 6 대입하고 부호 바꿀 거야. 마이너스 K 곱하기 6 곱하기 6 마이너스 P입니다.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이 같대. 둘이 같다. 그러면 양변 3K로 나눌게. 그러면 3-P는 얘 3K로 나눴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2P죠. 따라서 3P가 얘 넘기면 15입니다. 결국 P의 값이 5라는 걸 알아. 즉 SN식에서 여기 값이 5라는 걸 파악한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 K 하나 남았어. 이제 뭐 쓰면 돼? 요거 쓰면 되겠죠? 자, S11 구한다. 절대값 S11은 자, 6이 여기 있으니까 11은 당연히 이쪽이겠죠? 따라서 또 11 대입해서 부호 바꾸면 돼요. 됐지? 자, 11 대입합시다. 부호 바꿀게. 마이너스 K 곱하기 11 곱하기 6 따라서 마이너스 66K. 됐죠? 자, 이제 식에다 대입합니다. S3의 절대값과 S11 절대값을 3 뺀 게 같아요. S3의 절대값이 요 놈이었어. 근데 P의 값이 5였습니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6K 라는 결과는 S11 요 놈이었어. 마이너스 66K 마이너스 3이랑 같다. 됐죠? 자, 이거 넘기면 60K가 마3이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20분의 1이라고 나오니까 결국 SN식이 완성이 된 거지? 따라서 SN식은 마이너스 20분의 1의 n의 n-5다. 자, 됐어요. 이번에는 또 똑같습니다. 자, A2 구해야 되니까 S2에서 S1 빼면 돼. 그래서 S2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0분의 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빼기 1 대입하면 플러스 20분의 1에 마이너스 4 요래 나오겠네요. 됐죠? 자, 정리합시다. 정리해주면 결국 얘는 10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1 됐니? 그럼 통분하면 10분의 2니까 10분의 1이
두 번째 A2다. 이해됐죠? 얘들아 잠시만 아까 전에 9번 문제에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지금 여기에서 22가 넘어갔으니까 4K가 마3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SN의 식이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 부호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호가 이렇게 바뀔 거야. 얘네들의 전체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A2 2분의 9로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9가 아니라 자 그러면 다시 답 찾아주시면 2분의 9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통분하면 10분의 45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니까 10분의 46 즉 5분의 23으로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10번 문제 보면 지금 원 2개 나와 있고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나오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야? 넓이야,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관계식을 만듭니다. 자, 보면 지금 우선 나와 있는 정보부터 파악을 해보자. 선분 AB의 길이가 7이야. 선분 AC의 길이가 5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원 5. 자, 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잡으면 얘가 3분의 7 루트 3인데 자, 우리 유리화시키기 전으로 돌리면 루트 3분의 7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계산하기 편하게 유리화 안 시킬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잡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는 문제에서 뭐 하라? 여기 삼각형이랑 작은 원의 외부 쪽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대요. 당연히 우리 뭐 찾아야 돼? 삼각형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 빼야겠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원 O', 이 작은 원의 둘레 길이 구하래요. 결국에는 내가 얘를 구하든 뭘 찾아야 돼? 작은 원의 반지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S도 구할 수 있고 L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어. 선분의 길이들이 나와 있어. 뭐 쓸 거야? 사인 법칙 써야겠죠. 그냥 무지성으로 여길 세타로 잡을래요 하면 안 돼요. 왜? 이미 외접원의 반지름 알고 선분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분의 7이 이 R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로 끝나. 근데 너네가 여길 세타로 잡으면 또 이 길이를 다시 또 찾아내야 되고 거기에서 코사인 법칙 써야 되고 사인 법칙까지 연립하면 미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지성으로 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를 각시를 세타라고 잡고 사인 법칙 가자. 사인 세타분의 7은 이 R이니까 루트 3분의 14입니다. 돼요? 자, 약분시키면 2일 거고 즉 사인 세타는 얼마인 거야? 2분의 루트 3인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누구 구할 수 있어? BC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아? 내가 BC의 길이를 그냥 X라고 잡아버리면 이제 코사인 법칙 쓸 때 미지수 하나니까 편하겠죠. 자, 7의 제곱 49는 X제곱 더하기 25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 2배 즉 10X의 코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자, 따라서 얘는 X에 대한 2차 반영식 5X 마이너스 24는 0이다. 즉 X 마이너스 8에 X 더하기 3이 0인 거니까 X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값 몇이다? 8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자. 2분의 1 A, B 사인 세타 하면 삼각형의 넓이죠. 삼각형 A, B, C는 2분의 1, 8, 5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여기까지 됐니? 근데 쌤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요 내접원이 나오면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거라고 했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누구랑 같아야 돼? 너네 내심 그 중딩 수학 알죠? 둘레 길이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R 곱한 게 삼각형의 넓이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둘레 길이 8, 7, 5 더하자 20에 반지름 R 곱한 것과 같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정리를 좀만 하면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10 루트 3이고요. 그 녀석은 10R과 같다. 따라서 반지름 R은 루트 3이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반지름 R 루트 3이라는 것까지 나왔어. 자, 그럼 마지막 이제 S 구하라는 거 이제 차근차근 구하면 돼요. 다 알았으니까. 먼저 S는 삼각형 ABC의 넓이 10 루트 3에서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빼면 되죠? 3파이 빼주시면 S입니다. 자, L 구하자. L은 2파이 R이잖아. 자, 저 녀석의 2배. 그래서 2 루트 3 파이가 L이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 2배하고 요거 루트 3배에서 더하라는 얘기죠? 얘 2배하면 20 루트 3 마이너스 6파이. 여기다 루트 3배 하면 6파이. 더하면 파이가 날아가니까 정답은 20 루트 3. 자, 11번 문제 보면 지금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 다음 조건 만족하는 정수 D의 합들을 구하래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조건 봐봐. 좌변은 A7부터 A11까지의 합이야. 내가 미친 척하고 그냥 나열해보자. 7, 8, 9, 10, 11이잖아. 등차 수열이죠. 가운데 항이 A9고 이게 몇 개 있다 보면 돼? 5개 있다 보면 되지. 자, 따라서 우리가 가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5배의 9번째 항이 6배의 절대값 9번째 항 마이너스 88이야. 맞아? 그러면 첫 번째 A9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이 녀석은 그냥 플러스 6배의 A9가 될 테니까 넘기고 넘기면 9번째 항이 몇으로 나와? 88으로 첫 번째 케이스 나올 겁니다. 두 번째 A9가 음수였다면 이 녀석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6A9겠죠? 그럼 이거 1로 넘어가면 11A9가 마이너스 88이고 A9가 몇으로 나와? 마이너스 8로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갈 거야. 지금 보니까 음수인 항이 총 몇 개 항 나온대? 5개 항 나온대. 근데 AN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항 양수고 쭉 감소하는 수열이거나 첫째 항 음수고 쭉 증가하는 수열이거나. 됐죠? 근데 문제는 이 케이스였다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요 수열 값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거야. 그치? 따라서 얘는 결국에는 음수인 게 5개만 나오려면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6번째 항은 뭐다? 양수다. 됐어.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인 수열이면서 동시에 5개만 나온다는 얘기는 A5는 뭐고 0보다 작거나 같고 이 조건 성립하고 6번째 항인 A6은 0보다 커져야 된다. 경계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찾자. 1번 케이스부터 갈게요. 1번 케이스였다면 9번째 항이 88이야. 그러면 5번째 항은 88에서 몇 배인 거야? 몇 개 차이나? 항 4개 차이 나죠? 그럼 공차 4번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4D가 A5일 겁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따라서 D는 2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맞지? 두 번째 A6이 양수면 A6은 이번엔 여기에서 공차 몇 개 빼면 돼? 3개 빼면 돼요. 그래서 88 마이너스 3D가 0보다 크다. 따라서 D라는 녀석은 3분의 88, 29점 몇보다는 작을 거다. 됐죠? 따라서 공차, 이 1번 케이스에서의 가능한 공차들은 22보다 크거나 같고 29점 몇보다는 작으니까 정수 D는 22부터 29까지로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됐지? 자, 2번 케이스는 애초에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래? 첫 번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인 순간이니까 딱 5번째 항까지만 음수고 6번째 항부터 양수 나와야 되는데 얘는 몇 번째 항이래 지금? 9번째 항이 음수로 나와 있네? 그러면 이미 음수인 항이 최소한 9개 이상이란 얘기죠. 이해돼? 따라서 얘는 애초에 볼 필요도 없어. 5개를 만족시키지 않아. 나 조건에 위배되니까 결국 요 녀석만 정답. 그래서 이것들 싹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22부터 29까지. 됐죠? 끝. 자, 12번 문제 보면 지금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들의 합이 AM이라고 했대.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우선 M이 400일 때 모든 K 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 조건 보니까 보통 이걸 읽고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해봐. 자, 봐봐. 얘 뭐래? 7 곱하기 2의 M승은 첫째 항이 7이고 공비가 2 이상인 등비수열에 제 K번째 항이래요. 그럼 우리 공비가 2 이상이라는 것만 알고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면 우선 공비를 뭐로 잡아?
R이라고 잡아.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녀석의 K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니? 자, 첫째 항 7 곱하기 공비 R에 K-1승. 그 녀석이 누구다? 7 곱하기 2의 M승이다. 맞아요? 그럼 애초에 7 날라갈 거고 R에 K-1승과 2의 M승이 같아질 수 있는 그 K 값의 개수를 구하면 AM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애초에 요 R이라는 녀석은 거듭제곱을 했을 때 2의 거듭제곱꼴로 나와야 돼. 그러면 R은 어떤 수들인 거야? 2의 거듭제곱꼴일 수밖에 없겠죠. 3이나 다른 인수가 들어가 버리면 이 거듭제곱으로 깔끔하게 안 떨어질 거 아니야. 됐어? 자, 따라서 우리 R이라는 공비를 2의 P승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봐. 참고로 여기서의 P는 무슨 수야? P는 자연수죠. 왜? M 자연수니까 2의 일단 공비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2 이상이니까. 따라서 P라는 녀석은 자연수일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바꿔서 식 정리 좀 할게요. 그럼 얘는 2의 P승에 K-1승이니까 2의 P에 K-1승과 같겠네. 즉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죠. M과 P의 K-1이 같을 거다. 참고로 여기에 나온 요 P는 무슨 수다? 자연수. 다 가능하다. 됐냐 여기까진? 자, 그러면 이제 봐. 문제에서 M이 몇일 때 보래? 400일 때 보래요. 너네 그 예시 나와 있는데 예시 볼 필요도 없어. M에다 그냥 400 넣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가 400이 되는 어떤 수? K 값들을 싹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 결국 K-1이라는 녀석은 어떤 수인 거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400 나와야 돼요. 400의 무슨 수들? 약수들인 거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우리 가능한 요 녀석들의 전체 총합을 구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400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거 맞죠? 이해돼? 자, 그러면 너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약수들의 전체 총합을 구하시오. 뭘로 구해? 1, 2, 2의 4제곱까지의 합과 1, 5, 5의 제곱까지의 합을 서로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여기까지 알겠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 여기서 이걸 답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구한 건 K-1들의 합이야.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누구야? K들의 합이죠. 그러면 K는 400의 약수에다가 1을 더한 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건 약수들의 합만 구한 거야. 1도 더한 걸 더해줘야죠. 맞아? 그러면 이거는 뭐만 찾으면 돼? 1씩 몇 번 더해지겠어? 전체 약수의 개수만큼 더해지겠죠. 자, 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4 더하기 1, 2 더하기 1이니까 5 곱하기 3, 15번 나올 거야. 그러니까 1씩 15번이 추가로 더 더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15를 해준 게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무슨 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이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그냥 공식 쓰세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에 공비 2에 항의 개수 5개지?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는 그냥 계산해. 25 더하기 5 30이고 거기다 1 더했으니까 31이겠죠. 플러스 15까지. 됐죠? 그러면 2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없어질 거고 32 마이너스 1이니까 31 곱하기 31 즉 961 더하기 15니까 정답은 976. 자, 13번 문제 봅니다. 지금 A랑 B가 4,0, 0,4로 나와 있고 이 삼각형 내부에 점 P가 있는데 이 P에서 X축, Y축, 그 다음에 AB 선분으로 수선의 발 내린 점까지의 요 길이들이 A, B, C라고 정리가 됐어. 자, 그런데 얘네들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 이룬대? 등비수열 이룬대. 그럼 우리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등비수열 관계, 등비중앙, B의 제곱이 AC라는 거 먼저 구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너네 삼각형에서 앞에서도 내심에 대한 정보, 내저번에 대한 정보가 나오긴 했었는데 삼각형 내부의 한 점에서 각 변까지 수선의 발 떨어져 있으면 보통 뭐 쓰니? 넓이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네 아까 내저번에서 삼각형의 넓이 조건 썼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삼각형 내부 한 점에서 수선발들이 떨어졌고 그것들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넓이야. 자, 그러면 일단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몇입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이죠. 이 OAB 삼각형의 넓이는 뭐랑 같아? 예 곱하기 2분의 1, 예 곱하기 2분의 1, 예 곱하기 2분의 1과 같지? 삼각형 3개의 합. 이해됐어? 자, 그러면 4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몇 A? 2A. 얘 얼마야? 2루트 2, 4루트 2죠? 4루트 2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루트 2B. 마찬가지 4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C. 정리하면 4는 A 더하기 루트 2B 더하기 C랑 같다. 근데 얘랑 얘를 연립해야 돼. 맞아? 그러면 우선은 뭐 할 거야? B만 남겨놓고 나머지 넘겨서 뭐 한다? 양변 제곱 때린다. 자, 그러면 얘만 남기고 넘기자. 루트 2B가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고요. 양변 제곱 때리면 이 B의 제곱은 요 녀석의 제곱이니까 우리 3개짜리 제곱 기억나죠? 16 더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C 플러스 2AC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B제곱이 2AC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얘가 2AC니까 넘기는 순간 어떻게 돼? 날라가지.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식 정리하자. 요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 먼저 쓸게. C제곱 마이너스 8C 더하기 16은 0이라는 관계식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즉 무슨 식? 자취의 방정식. 맞아요. 자취의 방정식 나오면 P의 X좌표를 X로, Y좌표를 Y로 생각한 다음에 관계식 찾으면 자취 나오는 거죠. 그치? X좌표 누구야? C네. Y좌표 누구야? A네. 됐어? 자, 그러면 우리 C를 X로, A를 Y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은 0이다. 자, 딱 보니까 무슨 식? 원방정식, 완전제곱식 바꾸자. X 마이너스 4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 전체의 제곱이 16과 같다는 것까지 나오죠. 즉 얘는 4,4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의 방정식이야. 됐니? 자, 그러면 4,4가 어디야? 여기가 지금 4,4잖아. 반지름이 4면 여기랑 여기 지나는 원인 거죠. 따라서 얘는 요런 호의 길이가 나오겠네. 됐어? P가 나타내는 도형은 결국 원의 4분원짜리인 호의 길이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원의 둘레 길이가 얼마? 반지름 4였으니까 8파이. 그거의 몇 분의 몇? 4분의 1. 따라서 2파이가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면 지금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은 0과 1 사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짝수번째 항들은 이런 규칙으로, 홀수번째 항들은 이런 규칙으로 간대. 근데 우선 나와 있는 게 7번째 항이 2라는 게 나와 있네? 그럼 우리 이거 기출문제에서 이미 했어요. 우리 실전 기출에 한번 나왔었어. 자, 먼저 A7이 2라는 거 이용해서 쭉 찾아봐. 이거 뭐 찾으라고 했어요, 쌤이? 요 항의 숫자를 뭐 하는 거다? 낮추는 거다 라고 했죠. 자, 7이 나오려면 얘나 몇 대입하면 돼? 3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A7이라는 녀석은 여기다 3 대입하면 A2 곱하기 A3 마이너스 2랑 같습니다. 근데 얘가 몇이래? 얘가 2래. 됐어? 근데 아직도 A3이라는 녀석이 좀 커요. A3은 여기다 몇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죠. 더 이상 대입 못할 때까지 가는 거야. 1 대입해주면 A3은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A3 대신에 이제 이걸로 바꿔서 대입. 그러면 A2에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는 2 이쪽 넘길게 4 나옵니다. 일단 식 하나 찾은 거야. 맞지? 근데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요. 막 A2랑 A1들이 나와 있으니까 어디 식에서? 첫 번째 식에서 양변에 몇 대입? 1 대입. 됐어? 양변에 1 대입 해주면 두 번째 식 A2는 A2 곱하기 A1 더하기 1과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곱 형태가 지금 똑같이 나와 있네? 식을 간단히 바꾸려면 당연히 요 곱을 얘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2항. 따라서 A2 곱하기 A1을 A2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A2에 A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A2 마이너스 3이 얼마다? 4다. 됐니? 자, 이제 전개해서 넘기자. 그러면 2차 방식 보이죠? A2의 제곱 마이너스 3 A2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결국 A2라는 녀석은 4 또는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둘 중에 안 되는 거 찾아야 돼요. 뭐 가지고 찾아야 돼? A1이 0과 1 사이라는 거 가지고 찾아야지. 자, A2가 4면 여기다 4 대입합니다. 4A는 4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A 얼마 나와? 4분의 3 나와. 조건 성립하네. 그치? 따라서 A2가 4일 땐 됩니다. 근데 A2가 마이너스 1이면 돼? 안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A2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나와. 즉 A가 2 나옵니다. 1보다 커졌죠?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4, 첫 번째 항은 4분의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 누구 구하래? 50번째 항 구하래. 가세요. 50 나오려면 여기 25 대입하면 되네. 자, A50은 A2 곱하기 A25 더하기 1. 자, 25 아직도 크죠? 25는 여기다 몇 대입하면 돼? 12 대입하면 되지. A2 곱하기 A12 마이너스 2. 또 12는 위에 있는 식에다 6 대입하면 되죠? A2 곱하기 A6 더하기 1. A6은 A2 곱하기 A3 더하기 1. 됐어? 자, 더 가도 되는데 우리 이미 2가 말지 않냐? 아까 여기에서 A2 곱하기 A3는 얼마다? 4다. 그쵸? 굳이 더 가지 말고 요게 4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얘는 얼마? 5. 얘 5네. 요게 5란 얘기야. A2가 얼마였어? 4였죠? 그러면 4, 5, 20에다 1 더했으니까 21. 얘 21이야. 4야. 곱하면 84에다가 2 뺐으니까 82. 얘 82야. 얘 4야. 그럼 곱하면 328에서 1 더했으니까 329가 정답입니다. 자, 15문제 봅시다. 지금 AN 더하기 1이 이렇게 점화식 나와 있어요. 8번째 항 나와 있고 첫 번째 항들의 합 구하래. 그럼 우리는 8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거슬러 내려가야 돼요. 쌤이 역순으로 갈 때는 얘를 뭐 하라고? AN은 꼴로 바꾸라고 했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AN은 형태로 바꿀게. 만약 위에 있는 케이스였다면 AN은 AN 더하기 1 더하기 2였다. 이렇게 나온 AN은 몇이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 두 번째, 밑에 있는 케이스였다면 A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N이다. 이렇게 나온 AN은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까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항부터 한번 가보자. 노가다로 다 써주시면 돼요. 귀찮아도 그냥 다 적어. 4번째 항, 3번째 항, 2번째 항, 첫 번째 항. 자, 가자. 8번째 항 15야. 그러면 7번째 항은 15 더하기 2, 17이거나 가능하죠? 1 아니니까? 두 번째, 15에서 몇 빼면 됩니까? 요 수의 2배 빼면 돼요. 14 빼봐. 15에서 14 빼면 얼마 나와? 1 나와. 1은 1이잖아. 되네. 됐어? 자, 그래서 7번째 항은 17이거나 1입니다. 자, 6번째 항은 이제 여기에다 2 더해줘. 19거나 여기에서 12 빼면 1 안 되죠? 끝. 얘는 여기에다 2 더해서 3이거나 여기에서 12 빼면 1 안 되니까 끝. 됐죠?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다 2 더하면 21. 여기에서 10 빼면 9니까 1 안 됩니다. 끝. 여기에다 2 더하면 5. 여기에서 10 빼면 1 아니니까 끝. 규칙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2 더하면 23. 8 빼면 1 안 되니까 끝. 여기에다 2 더하면 7. 8 빼면 1 아니니까 끝. 여기에다 2 더하면 25. 6 빼면 1 아니니까 끝. 여기다 2 더하면 14. 아, 뭐래 멍청함. 여기다 2 더했잖아. 9. 6 빼면 뭐야 1 되지. 됐어요? 자, 7에서 6을 빼면 1이니까 요거까지 가능한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A2는 25에다 2 더해서 27. 4를 빼봤자 1 안 되니까 끝. 9에다가 2 더하면 11. 여기에서 4 빼면 1 안 되니까 끝. 1에다가 2 더하면 3. 여기에서 4 빼면 1 안 되니까 끝. 마지막 27에다 2 더하면 29. 여기서 2 빼봤자 1 안 되니까 끝. 여기에다 2 더하면 13. 2 빼봤자 1 안 되니까 끝. 여기다 2 더하면 5. 여기서 2 빼면 1이니까 가능. 됐니? 자, 그래서 가능한 A1 값들은 이렇게 4가지가 나온 거고 이것들 싹 다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됐죠?
자, 16번 문제 봅시다. 16번 보면 지금 첫째 항 3분의 1 공비 이 자리는 등비 수열이야. 근데 SN이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n의 값 구하래요. 아, 너무 쉽잖아. 뭐 쓰면 돼요? 그냥 학공이 쓰면 됩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3분의 1에 공비의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이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거, 즉 n의 무슨 값? 최소값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1이니까 날라가고 3 곱해주면 2의 n승이 3001보다 커지는 n의 최소값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2의 10승이 얼마? 2의 10승이 1024. 그러면 2의 11승은 대충 2000 얼마 나오겠지? 2의 12승일 때 3000보다 커지네요. 그쵸? 따라서 n의 값이 얼마다? 12다. 12일 때 n의 값은 최소값. 끝. 자, 17번 봅시다. 지금 17번 보면 fx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이 x가 1일 때는 1.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조건에서 모든 x에 대하여 fx 더하기 1은 fx래. 주기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봐봐. 너네 이거에서 바로 뭐 찾을 수 있니? 요거 보자마자 1에다가 1 더하면 2, 3, 4, 5, 6. 즉 f의 어떤 수들은 f의 자연수들은 함수값이 무조건 얼마다? 1이다. 됐어요? f의 자연수가 아닌 수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 2.5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와. 그러면 걔네들은 무조건 함수값이 얼마다? 2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너는 이거 생각해봐. 여기에서는 fn이 아니라 fx가 아니라 f 루트 k거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루트 k가 뭐일 때랑 자연수일 때랑 자연수가 아닐 때로 나누면 돼요. 자연수가 아닌 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자연수인 것만 찾자. 즉 k가 뭐일 때? 자연수의 제곱일 때. 됐어? 자, k가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k 값들은 누구 있습니까? 자, k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까지. 왜? 어차피 우리가 볼 k는 1부터 30까지밖에 없잖아. 그치? 36은 30 넘어가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잘 봐. 얘네들에 대한 f 루트 k 값들은 얼마야? 이것들은 대입하면 괄호 안에가 자연수 되는 거니까 자연수일 때는 함수값이 1이다. 됐어요? 그러면 k가 위에 나와 있는 1, 4, 9, 16, 25가 아닌 나머지 수들에 대해서는 이 녀석이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그때 f 루트 k는 얼마 나오는 거야? 2 나오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 아, 이거 결국엔 얘네들은 요 k가 1, 4, 9, 16, 25일 때는 1이고요. 나머지일 때는 싹 다 2구나. 상수값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1, 4, 9, 16, 25일 때는 1로 바꿔서 대입해서 더하고 그 외 나머지 숫자들에 대해서는 2로 바꿔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분리시키려면 너무 빡세잖아. 그냥 뭐라고 생각해? 얘네도 일단 2라고 생각한 다음에 한 개씩 빼버리면 돼요. 자, 정리한다. 그냥 요 녀석을 싹 다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5분의 2k를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야? k가 1, 4, 9, 16, 25일 때가 문제죠. 해당 숫자 값에서는 원래는 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만약에 k가 1이야. 그럼 5분의 1 곱하기 2로 계산을 한 거야. 하지만 원래는 뭐였어? 5분의 1 곱하기 1이었던 거죠. 몇이 빠져야 돼? 5분의 1 빠져야겠지. 이해돼? 원래 숫자로 돌리려면 다시 한 번 더 4일 때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5분의 4 곱하기 1이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5분의 4 곱하기 2로 계산했어요. 그럼 당연히 또 몇 빼줘야 돼? 5분의 4 곱하기 1을 빼줘야겠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9일 때도 마찬가지야. 5분의 9 곱하기 2로 계산이 됐는데 원래는 5분의 9 곱하기 1이라고. 즉 5분의 9도 빼야 돼. 규칙 보이죠? 아, 이거 지금 요 값들 5분의 얘네들 값들을 하나씩 다 빼야겠네. 엄마는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실제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의 값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방에 가자. 얘는 자연수 합공식 5분의 2에 1부터 30까지 합이니까 2분의 30 곱하기 31 마이너스, 자, 요 녀석들은 그냥 더하세요. 5분의 10
30, 55네요. 됐죠? 그럼 약분시키면 6, 1, 그 다음에 6 곱하기 31이니까 186에서 11 빼준 175가 주어진 문제 정답. 자, 18번 문제 봅시다. 지금 AN은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양수고 합이 AN이야. BN은 마찬가지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음수래요. 그 합이 BN이야. A19하래. 근데 가조건에서 첫째 항의 합이 2분의 1 나왔고 AN과 BN의 제곱의 차가 요거 나왔어요. 자, 일단 너무 막막하죠. 미지수가 하나도 안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 공차 모르고요. BN 수열의 첫째 항 공차도 몰라요. 그럼 미지수 최소한 4개 나와. 근데 A1과 B1의 합의 정보가 하나 나와 있어. 그럼 너네가 일단 여기에서 뭐부터 찾아야 돼? A1, B1부터 찾아야지. 어떻게? 1 대입하면 A1 제곱 마이너스 B1의 제곱이잖아. 맞지?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보자. n에다 1 넣어볼게요. 그러면 나식에서 A1의 제곱 마이너스 B1의 제곱은 1 곱하기 2니까 2 나올 거야. 근데 이 녀석 인수분해 되죠? A1 더하기 B1, A1 마이너스 B1이 2인데 요 녀석이 문제에서 2분의 1이래. 결국에는 A1 마이너스 B1은 몇이라는 게 나와? 4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A1 마이너스 B1이 4고 A1 더하기 B1이 2분의 1이니까 이제 이 둘을 뭐 하면 돼요? 요 녀석과 요 녀석 연립방정식 풀면 A1, B1은 최소한 나오겠죠. 그냥 둘이 더해버리자. 둘이 합치면 2A1은 2분의 9 따라서 A1의 값은 4분의 9라는 거. 두 번째, B1의 값은 A1 더하기 B1이 2분의 1이니까 B1은 2분의 1에서 얘 빼면 됩니다. 그럼 4분의 2에서 요거 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7까지 해서 A1, B1을 일단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줄어든 거야. 그 다음에 또 얘를 공차 D1, D2로 잡고 가면 이 SN식이 너무 더러워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쌤이랑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할 거야. 자, AN이라는 등차 수열의 합을 2분의 D1, 그러니까 AN은 수열의 공차를 D1이라고 잡으면 2분의 D1 곱하기 N의 N 플러스 알파다라고 볼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2분의 D1 너무 더럽잖아. 굳이 분수 형태로 쓸 필요 있습니까? 그냥 P로 가. 알겠지? 두 번째, BN이라는 수열도 마찬가지야. Q의 N에 N 더하기 베타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A1이 얼마 나와야 돼? 4분의 9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P에 1 더하기 알파라는 녀석은 우선 4분의 9일 거다라는 거 하나랑 1 대입해. B1은 Q에 1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7일 거다라는 것까지. 자, 거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뺀 게 이거라는 거 써먹어야겠죠? 무식하지만 일단 갑니다. 자, 얘는 AN 제곱하자. 요거야. 요걸 제곱하면 P 제곱 N 제곱 N 더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 갑니다. Q 제곱 N 제곱 N 더하기 베타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 하나만 봐봐. 지금 얘 보면 얘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이거든? 3차식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네 제곱하고 얘네 제곱해서 전개해봐. 4차식 나오죠. P제곱 N제곱 N제곱이니까 P제곱 N 4제곱 마이너스 Q제곱 N 4제곱 요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 N 4제곱항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고요. 됐니? 따라서 P제곱과 Q제곱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게 나올 거고 P제곱과 Q제곱이 같은데 너네 여기서 잘 봐. 둘의 부호가 같아달라. 자, 공차의 부호가 서로 다르죠. 즉 PQ의 부호가 달라야 돼. P와 Q는 서로 무슨 관계? 부호가 다른 관계. P는 마이너스 Q랑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Q 대신에 마이너스 P라는 문자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얘를 마이너스 P로 바꿈. 요 녀석도 마이너스 P로 바꿈. 됐니?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Q제곱이 P제곱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요 놈을 P제곱으로 바꿀게요.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P제곱 N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p제곱 n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 나와. 합차식이지. 얘 플러스 얘 빼기 얘 요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 우리 요거 둘 다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p제곱이 곱해져 있는데 이 둘을 적절하게 정리하면 요거 나오지 않니? 뭐 나와? 얘에서 얘 빼봐.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뺄 겁니다. 그럼 p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알파에서 1 더하기 베타 빼니까 1은 사라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다? 얘에서 얘 뺐으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이다.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 놈에서 p 하나만 빼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pn제곱에 2n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p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p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1인 거죠? 즉 요 녀석이 2분의 1입니다.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의 다 됐어. 요거 여기다 곱해. 2분의 pn제곱에 2n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야. 요거 안에다 넣을게요. n제곱에 pn 더하기 알파 2분의 p의 알파 더하기 베타. 됐냐? 자,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식 정리한 게 여기까지 나왔고 그게 얘 나와야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p 얼마야? 1이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파랑 베타에 막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차의 개수만 구하면 p가 나와. p가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야? an의 최고차의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an 수열의 반공차라고. 공차는 얼마? 최종적으로 an의 공차는 2라는 걸 알았어. 왜 이것만 구하면 돼? 우리 a 10번째 항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이 4분의 9야. 공차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이 4분의 9고 공차가 2니까 결국 10번째 항 A10은 4분의 9 첫째 항 더하기 n-1 9에 공차 2 따라서 4분의 9 더하기 18이니까 4분의 18 곱하기 4 하면 4, 8에 32 4, 1은 4, 72 따라서 4분의 81이 주어진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면 삼각형 ABC에서 뭐 이런 조건들 나와 있는데 일단 보자. AB 길이가 2래요. 요 길이입니다. AC 길이 루트 10이야. 루트 10입니다. AE 길이 2래. 요 길이도 2야. 일단 첫 번째 이것 이등변 삼각형. 됐죠? 두 번째 C2의 길이도 2야. 두 번째 또 보이지? 요거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자, 그리고 나선 삼각형 BCD의 넓이 구하래요. BCD의 넓이 구하려면 우선 이등변 삼각형들 나와 있고 뭔가 그 이등변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각은 요거 아닐까? 왜? 얘를 세타라고 잡으면 얘가 세타. 그러면 이 둘의 합이 여기가 2세타. 그러면 여기도 2세타. 됐어? 자, 이등변들의 각을 세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기 각을 세타로 먼저 잡아주고 세타로 잡는 순간 뭐가 나와? 코사인 세타 나옵니다. 왜? 요 삼각형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등변이니까 수선의 발 내리는 순간 자, 얘를 이렇게 돌려볼게. 지금 여기가 세타고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2인데 요 길이가 루트 10이야. 수선의 발 내려버리면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10이죠. 자,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 즉 우리가 코사인 세타 찾아주시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 4분의 루트 10.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알았으니 추가적으로 사인 세타도 한번 구해볼까? 사인 세타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4분의 루트 6이라고 찾아줄게. 그러면 이제 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이 삼각형의 넓이야.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사인 세타는 찾았으니까 CD의 길이랑 BC의 길이를 파악해야 돼. 됐어? 근데 여기에서 각 조건이 하나 나와 있거든. 90도래. 그럼 여기도 90도잖아.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죠. 2세타. 됐어? 그럼 무슨 법칙 쓸 수 있을 것 같아? 사인 법칙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여기 각도 한번 찾아볼까? 여기가?
여기가 그럼 뭐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여기가 세타야. 그럼 둘이 합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얘는 전체각 파이에서 얘 빼면 됩니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야. 됐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길이만 알 수 있으면 사인 법칙으로 사인 세타분의 요놈은 사인 예분의 요놈은 사인 예분의 요놈입니다 하고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쓰려면 사인 예분의 얘는 사인 예분의 얘고 사인 예분의 얘다라고 갈 거거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길이들을 뭐 CD로 표현하면 힘드니까 그냥 X, Y라고 치고 사인 법칙 가보자. 자, 그럼 최종적으로 사인 법칙 쓰면 어차피 얘랑 얘 필요한 거니까 사인 예분의 얘로 갑시다.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분의 Y라는 놈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분의 X랑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요 놈은 뭐야?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죠. 각변환. 따라서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Y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0이잖아. 4분의 루트 10분의 Y입니다. 다음 요 놈은 이제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또 각변환하면 코사인 2세타 나오죠. 일단은 뭐 찾아야 돼? 코사인 2세타 찾아야 돼. 두 번째, 즉 2세타에 대한 정보 필요합니다. 두 번째, x, y 둘 중에 최소한 한 개는 파악해야 돼. 됐어? 자, 그러면 2세타에 대한 정보부터 갑시다. y도 구할 수 있는데 2세타부터 찾을게. 여기가 2세타야. 여기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우리 요 삼각형 한번 잘 보세요. 그 삼각형이 여기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야. 뭐 쓸 수 있어? 사인 법칙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코사인 법칙에만 절여져 있는데 사인 법칙도 유용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사인 세타분의 2는 사인 세타가 얘잖아. 요 녀석은 사인 예분의 즉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그냥 사인 2세타죠. 요 녀석분의 얼마다? 루트 10이다. 됐어요? 주어진 삼각형에 사인 법칙 쓰면 사인 2세타가 나오는 거야. 자, 얘 정리하면 루트 6분의 8이고요. 얘 여기다 곱하고 얘 역수 여기다 곱할게. 즉 사인 2세타는 8분의 루트 60이야. 그러면 2 루트 15 형태로 나오겠죠. 됐니? 자, 정리를 하면 4분의 루트 15가 사인 2세타입니다. 그럼 코사인 2세타는 얼마야? 4분의 1이죠. 오케이, 그럼 요 녀석 4분의 1까지 끝. 자, 이제 y 구하자. 쌤이 y 길이 구할 수 있다고 했거든? 어디서 구하니? 큰 삼각형 봐봐. 2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알고 있고 요 길이 알고 있으니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됐어? 자, 옆에다 조그맣게 다시 그려줄게. 지금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루트 10, 요 전체 길이가 y인데 여기가 세타래. 그럼 코사인 법칙 가자. 4는 y제곱 더하기 10 마이너스 2이 곱한 거에 2배 2 루트 10 y에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 4분의 루트 10. 됐니? 자, 그러면 이 약분돼서 날라가고요. 루트 10 곱하면 10 나오고 약분시키면 5 나오네. 따라서 y제곱 마이너스 5y 4 넘기면 플러스 6은 0이니까 y 값은 2 또는 3입니다. 돼요? y가 2 또는 3인데 둘 중에 뭐겠어? 당연히 요 길이는 3입니다. 원래는 둔각에 대한 정보랑 막 예각에 대한 정보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편의상 그냥 바로 갈게. 어차피 이것보다 길어 보이잖아. 그냥 3으로 가세요. 알겠죠? 자, 그럼 y값 3까지 나왔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y가 3이니까 뭐 구하면 돼? x 구하면 되죠. 자, 이식 정리하자. 4 날라가고 x는 루트 10분의 3이네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넓이 구하래. 누구의 넓이? BCD 요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2분의 1 x, y 사인 세타죠? 자, 최종적으로 답 구하자. 2분의 1에 x 루트 10분의 3에 y 어딨어? 3입니다. 3에 사인 세타 4분의 루트 6. 됐냐? 그러면 결국 요 녀석은 계산해 주시면 8 루트 10분의 9 루트 6으로 나올 거고. 됐어? 그럼 요게 S인 거 맞죠?
따라서 정리 좀 할까? 유리화 좀 시킬까? 80분의 루트 10 곱하면 2, 18 루트 얼마야? 5 곱하기 3이니까 15 됐지? 그러면 약분시켜서 40분의 9 루트 15로 나올 겁니다. 그게 S. 거기에다 120 곱하래? 그럼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120 곱해주시면 27 루트 15가 정답. 자, 20번. SN이 지금 예능과는 2차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끝났죠? 쌤이 여러 번 했어. AN 구하자. 얘 공차 얼마? 2지. 그래서 일단 2N. 여기서 진짜 첫 번째 항은 얼마야? 아, 가짜 첫 번째야. 1 대입하면 5 나오죠? 1 대입했을 때 5 나와야 돼. 그러려면 뒤에 플러스 3. 단, S0가 0이 아니니까 얘는 몇부터? 2부터. A1은 얼마다? S1이다. 1 대입해 주시면 8. 끝났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A1 더하기 A8 구하라고 했으니까 A1은 8일 거고 A8은 여기다 8 대입하면 16 더하기 3입니다. 따라서 19 더하기 8이니까 정답은 27. 자, 마지막 21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뭐 원 두 개가 중심을 공유하면서 나와 있고요. 5원, 그러니까 바깥쪽 원의 반지름이 10이야. 그 다음 두 번째, A, B의 길이가 2래요. 자, 요 길이가 2입니다. 세 번째, 원 중심부터 BD까지의 거리가 8 나와 있으니까 BD면 요 선분이잖아. 그러니까 현이죠, 현. 현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구하려면 수선의 발 내려봐야지. 자, 그러면 이 길이가 8이야. 아이, 그러면 우리 5원의 반지름이 아니죠? 5,2의 반지름이죠? 잠시만요. 자, 이거 쌤이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바깥쪽 게 5,2, 안쪽 게 5원입니다. 그래서 5원의 반지름이면 안쪽 원의 반지름이고 결국 OB의 길이가 지금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요거는 얼마야? 피타고라스 쓰면 6이죠, 6. 자, 여기까지 됐죠? 일단 길이에 대한 정보 파악 끝났고요. 이거 보는 순간 요 길이도 얼마야? 요 길이는 8이죠. 왜? 얘가 6이면 요 길이도 6이고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도 2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8이니까 요 전체 길이 얘는 얼마입니까? 8 루트 2겠지. 그럼 하나 끝났네. 누구 끝났어? 5,2의 반지름 스몰 r. 요 녀석은 8 루트 2. 됐죠? 자, 그러면 5,2의 반지름 r은 끝났으니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CBD의 외접원의 반지름 구합시다. 자, CBD 삼각형은 어디 있어? 이 삼각형이거든? 그럼 이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는 사인 법칙 쓰란 얘기야. 너네 그럼 사인 법칙 쓰려면 각 하나가 필요한데 어디 각이 제일 쉬워? 요 각이 제일 쉽죠. 왜? 이 직각삼각형 바로 보이잖아. 사인 세타는 얼마? 10분의 8. 즉 사인 세타는 5분의 4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디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돼? CD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사인 세타분의 얘가 2R이다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길이들을 좀 이용해 보면 반지름이 10이니까 요 길이도 10이네. 따라서 요 길이 BC 선분의 길이가 20이라는 것까지 하나 체크. 두 번째 요 길이가 6이야, 요 길이 8이야. 그러면 BD 선분의 길이는 둘이 더한 14. 됐죠? 그러면 CD 선분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겠네. 여기가 되니? 자,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요. 피타고라스 써도 되는데 만약에 너네가 귀찮으면 피타고라스 쓰세요. 수선의 발 내려. 여기 세타야. 세타가 5대 4대 3이죠? 그럼 요 길이가 20이니까 요거에 5분의 3 곱해주시면 요 밑에 여기의 길이가 12. 그럼 요 길이는 얼마? 14에서 12 빼면 2.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요 길이는 얼마? 5대 4니까 5분의 4 곱해주시면 됩니다. 16. 됐죠? 자, 그럼 라스트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써주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16의 제곱 256에다가 2의 제곱 4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시면 루트 260 됐어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4, 6, 5 자, 2루트 65겠네. 됐니? 따라서 CD의 길이가 2루트 65다. 물론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안 쓰고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도 돼요. 얘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 2배의 코사인 세타다. 자, 어떻게 구하든 똑같이 2루트 65가 나올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사인 법칙 가자. 사인 세타분의 5분의 4분의
2 루트 65라는 길이는 이 r과 같다. 따라서 r 날라가시고 r의 값은 4분의 5 루트 65일 거다 하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요 녀석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13분의 루트 10 곱하기 r의 값은 4분의 5 루트 65 곱하기 스몰 r의 값은 8 루트 2예요. 됐죠? 그럼 루트 13과 루트 65 루트 5로 약분될 거고 루트 2랑 루트 5 곱하면 루트 10이니까 얘랑 곱해서 10까지 나올 거고 됐니? 자, 그러면 식 정리하면 10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8입니다. 약분해 주시면 2, 100. 정답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끝.